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뭐 길버트, 가우스 이런 분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이 마이클 패러데이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전자기 유도 법칙,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 원리를 발견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식 교육을 못 받으셔가지고 그냥 수학적인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쪽이나 화학 쪽의 그 실험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1831년에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러데이 선생님의 책을 보시면은 그림과 설명뿐입니다. 수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1831년도가 철종이 즉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1831년에서 1864년도인데 약 33년간 재임을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맥스웰 선생님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집재성한 게 1864년도입니다. 딱 맞아 떨어집니다. 1831년과 1864년. 근데 이 1864년이라는 이 연도는 이 맥스웰 선생님께서 이 4개의 연립으로 된 미분방 정식을 공표를 하시는데요. 이게 잘 알려져 있는, 물리학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맥스웰 이퀘이션입니다. 4개가 연립으로 된 미분방 정식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가정해서, 전하 로우라는 요거 가정해서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요. 전기현상, 자기현상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구성이 되는데, 실험 결과하고 잘 맞아 일치하더라,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이론 체계를 우리는 현상론적 이론 체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선생님께서 이 4개 열립 미분방 정식을 말씀하시고 and then there was a light라고 합니다. 여기 빛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가지고 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소거를 하게 되면은 헬름홀츠 이퀘이션이 유도가 되는데, 그게 바로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방 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86년에서 88년간 3년간 하인리 헤르츠라는 이분이 이 전자파의 그 빛이 전자파라는 그 전자파스를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불꽃 방전 실험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1886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88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헤르츠 선생님의 은사였던 헬름홀츠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그 당시 베를린 아카데미 현상 공모 논문 공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88년도가 이제 우리나라 고종 24년이 되겠는데, 일본에서 메이지 20년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헤르츠 선생님이 불꽃 방전 실험으로서 빛의 맥스웰 이퀘이션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서 1년 후에 1889년도에 일본에서는 나가오카 한타로라는 이분이 그 재현 실험을 합니다.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르코니라는 분이 1895년도에 대서양 횡단 통신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190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맥스웰 선생님이나 패러데이 선생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은 이유는 이 노벨 물리학상이 1901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렌트겐이 엑스선 발견으로 첫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마르코니 선생님이 190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무선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첫 성공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 공로로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라디오 사이언스란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라디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무선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무선으로 정보를 보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이 아니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라디오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니 선생님의 그 업적이 많이 이제 전승이 된 거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마르코니 선생님께서 사용한 이 당시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다이오드라는 게 쉽게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브랑리라는 분이 생각해낸 코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코일러라고 그러죠. 보통 코일러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금속 분말을 유리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불꽃 방진을 보내면은 불꽃 방진이라면 거기에서 전자파가 발생되는데 그게 부딪히게 되면 그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리관 속에 금속 분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양들이 저항을 측정해 보면 무한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교류 전파가 부딪히게 되면은 도통이 됩니다. 저항이 제로가 돼버려요. 근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분이 이런 무슨 통신 장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더니 역시 분말을 집어넣으니까 무한대옴이 나오고 전파를 집어넣으니까 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만드셨던 것은 볼펜심, 모나미 볼펜심 정도의 가는 유리관입니다.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퍼스로 제가 볼펜 내경을 측정을 해보니까 약 한 0.25mm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금속 가루를 집어넣는 거죠. 길이는 한 0.85mm 정도가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그게 저항이 무한대가 되더라고요. 금속 분말을 집어넣는데. 그때 저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전자파의 어원을 보시면은, 맥스웰 선생님은 전자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냥 undulation이라든지 disturbance라든지, 유전체 내에서의 요동, 이런 표현을 썼고요. 헤르츠 선생님만 하더라도 일렉트릭 웨이브라고 했습니다. 전기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것은 피츠제럴드 선생님이 1888년도 이후부터 사용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전자기파, 전기자기파, 전자파, 전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전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1890년대에 미국 필라델피아 거리 모습을 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선이 지하로 들어가든지 공중에 떠 있든지 하여튼 거미줄 사유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1차 산업혁명이 1784년도고요. 여기서 86년 이후에 1870년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 이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이후에 전자산업 이게 부흥이 되고 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99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69년 이후에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가 약 47년 걸리는데, 이 2016년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기에서 이거 아젠다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뒷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은 올해 4월에 사임을 하게 되죠. 55년간 여기는 통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통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던져지는 아젠다들이 온 세계를 휘어잡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모두 예속시켜버립니다. 15분 도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아젠다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기후변화로 체인지된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작년인가요? 15분 도시라는 게 또 이게 어젠다가 던져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뉴시티라는 개념이 이제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뉴시티라는 개념은 미국의 지금 그 X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앨런 머스크. 예, 앨런 머스크가 뉴시티라는 개념을 올해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포지티브 한쪽입니다. 근데 15분 도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슨 기호가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무선이 없으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이게 이제 전기현상, 자기현상을 같이 설명하는 방정식이 되는데 이 전자기학이 난해하게 인식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관한 이 피지컬 픽처, 물리적 추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학생들도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전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의 꽃은 무엇이냐 하면 전자파 이론이 됩니다. 전자파 이론. 이 맥스웰 이퀘이션 이후의 세계가 바로 전자파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 전자파 이론에서 맥스웰 선생님, 헤르츠 선생님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금 지나가지고 1905년도에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논문 제목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아날렌 피지크에 이 논문이 게재가 되는데 독일어 원문으로 약 꼭 30쪽이 됩니다. 현대 논문들은 뭐 6, 7페이지로 그냥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30쪽이 됩니다. 그리고 1905년도 이 해에 후속 논문으로서 E = MC 제곱이라는 그 논문을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원자 핵폭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30쪽의 그 논문 서론에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그 서론에 요 두 번째 식 로테이션이 있고 이런 요 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서론 부분에서. 그런데 이 맥스웰 이퀘이션은 갈릴레이 변환에서 그러니까 일반 관성계에서는 갈릴레이 변환에서 다 만족을 하게 되는데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벽에 딱 그 도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 도체에 전자에게 힘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거기에 다시 로렌츠 포스가 가해져 가지고 이게 입자가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운동량의 시간 변화가 곧 힘이기 때문에 이 식을 유도를 해보면은 바로 응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웰 응력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도 만족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도 만족하고 가운동량 법칙도 다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갈릴레이 변환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로렌츠 트랜스폼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전자파 이론, 그 이후에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론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자파 이론 이 부분이 지금도
이것은 공리로서 채용될 수 있을 만큼 아직 물론 문제점은 조금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응용하는 부분에서 이 이론을 갖고 설계하고 실제 물건을 만들고 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빛의 속도로 어떤 전기를 띤 바디가 움직이게 되면은 상대성 이론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는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합니다. 전기장이 남자고 자기장이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가 옆에 같이 있다고 해서 아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다고 해서 전자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반드시 시간적인 변화를 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어요. 이게 결합이 돼줘야 전자파 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저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융합에 가까운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한쪽 전기장 오른쪽이 남자에 해당하고 왼쪽이 여자에 해당합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기를 가진다 하는 것은 현 사회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과정을 거쳐야만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기가 된다는 것이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면 전자파 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인류 세대가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만들고 다시 이 아기가 또 남자 여자 만나서 또 아기를 낳고 하면 계속 쭉 이 세대가 진행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걸 전자파 전력에 비유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파 전력이라 그러면 이 전자파 전력 이 속에는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기장, 자기장이 필요로 하는데 만들어진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서는 전자파 전력 속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만나서 철수를 낳았는데 철수를 보면은 엄마 아빠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자파 전력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전자파 전력을 가지고 다시 전기장과 자기장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론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자파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파는 라이트 웨이브, 그러니까 비저블 라이트 쪽에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요 사이는 빨주노트 파남보 이 전자파만 눈에 보이고요. 나머지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취급하는 주파수 대역은 300GHz까지 파장으로 보면 약 1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X선, 감마선 쭉 올라가면은 이제 에너지가 커지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제 위험한 쪽이 되겠죠. 예. 제가 이거 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전류가 흐르는 미소 길이 A를 가지는 미소 전류를 생각했을 때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전기장, 자기장을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을 계산해 보면은 0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한대 면에서. 그러니까 전파를 발생시키고 스위치를 딱 오프 시키더라도 발생된 전자파 에너지는 우주공간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무한대 거리에서도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참 미묘하다. 스위치를 끊으면 그 현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한 번 발생된 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독교 신자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불교 쪽에서 이제 삼시양중 인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연계 무명으로부터 생로사까지 가는데요.
이 빨간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무명행식, 무명이 있으면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말미암아 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12개 생노사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첫 부분은 이제 과거의 원인이고, 요 명식에서부터 수까지는 현재의 결과고, 치유는 현재의 원인이 되어서 다시 사망하고 다시 생노사를 거친다. 이 생노사 사이는 식에서 이유까지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통해 선인 악과 악인 고과를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마음에 이어지는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심소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부수로 연결되는데, 이게 에너지로서 값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절대로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뇌파는 0.5Hz에서 100Hz 사이에 뇌파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70Hz 정도로 보는데, 맥시멈 100Hz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뇌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게 전자파이거든요.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순간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벌써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 임종시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종시의 마음 상태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요 무명행식, 식은 이제 무명에 의해서 업이 행해지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 요게 과거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지면 10개월 동안 자궁 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지고, 눈기, 고입 다 형성이 되어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 전에 그 식이 만들어지는 요때 요 에너지가 그대로 여기에 연결이 된다. 이걸 재생 연결식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부르는데, 제가 이 전자파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바로 이거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윤회라는 게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상존을 모든 그 세계 체계가, 이거 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춘이라는 뜻이, 이게 이게 이제 가래의 애자인데, 우리 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몰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춘기 이후부터는 요 흉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동물이 교미를 생각하게 되면 흉측해진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사춘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악과 분노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게 전부 이거 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또 식이 만들어지고 계속 윤회를 반복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이론을 하면서 전력을 계산해 보니까 절대로 0이 안 되더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쇼크였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쇼크였습니다.